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목회자의 64.5%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산 호산나교회가 임의용 선교를 통해 외국인과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명절을 보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한국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단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이 48억 원 규모의 세금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전주지방회가 전주은혜교회에서 구원에 비치신 예수님을 주제로 2025 전주지방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 목회자 3명 중 2명은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목회자의 은퇴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는데요.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제 은퇴 준비는 필수 항목이 되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목회자의 64.5%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개 많은 경우는 목회자 은퇴 몇 달 전, 몇 개월 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얼굴 붉혀지게 되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목회자의 인식을 보니까 적어도 목회자가 은퇴하기 10년 전부터는 지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 부족이 9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시간적 여유 부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항목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은 한국교회가 목회자의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부교육자들은 내 미래가 저렇겠구나. 목회자의 은퇴 문제를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젊은 사람들이 목회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목회자의 은퇴 준비가 목사님들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은퇴 목회자의 수를 교회가 모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목회자의 개인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소장은 목회자 개인이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그 외 교단연금, 국민임대주택 제도 활용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노후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목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노후 생활비는 따박따박 요거 기억하세요. 그냥 눈 뜨면 돈이 통장으로 딱딱 들어오는 국민연금, 총회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거를 준비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80% 가까이는 은퇴 10년 전부터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망 시까지 거주할 주택이 마련되거나 일정 금액의 주택 지원금 제공, 목회자 소유의 주택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본 조사는 전국 담임 목사와 부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가격과 주변 시선으로 인해 외국인과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미용실 방문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임의용 선교를 통해 20년 넘게 이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네, 조금 잘라주세요. 조금요? 조금? 네, 알겠습니다. 예쁘게 잘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16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장김치 씨는 커트와 드라이까지 마친 후 만족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머리 잘라 너무 예쁘다. 네, 좋아해요. 평범한 미용실처럼 보이는 이곳은 호산나교회 지하 1층 복도. 선교팀이 예배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자 복도가 미용실로 바뀝니다. 호산나교회 임의용 선교팀은 매달 이곳에서 외국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로 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발 비용이 부담스러운 외국인들과 미용실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이발 미용 봉사의 필요성을 느낀 여종선 팀장이 2000년부터 미용을 배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노동도 하고 돈을 벌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미용값이 지금은 좀 많이 비싼 편이라서 중증 환자나 자폐아들은 겉으로 멀쩡한데 미용실을 갔을 때에 다른 주변 손님들에게 어떤 뭐 피해라든지 이런 게 입힐까봐 사실은 장애인들이 미용실을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샵에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죠. 2012년 창립된 호산나교회 미용선교회는 그동안 요양병원, 군부대, 농어촌 지역 등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곳을 찾아 선교를 이어왔습니다. 전문 미용사가 아니었던 성도도 기술을 배워 선교에 참여합니다. 2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뭐 미용실 하시는 권사님한테 가서 기술을 배워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손의 온기로 사랑을 베풀고 또한 머리 케어를 받는 분들은 또 그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외모가 예쁘게 가꾸어지는 걸 보면서 서로가 기쁜 것 같아요. 이날 선교팀을 찾은 아시안게임 테니스 전 금메달리스트 이우룡 씨는 은퇴 후 얻은 장애로 미용이 어려웠지만 이미용 선교덕에 큰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이렇게 미용 서비스를 계속 해주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쭉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 날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선교팀은 올해도 매월 교회 미용실 진행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과 해외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가족들과 모여 푸짐한 식사를 나누는 명절을 타지에서 보내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글로벌 엘림재단과 ISO 국제학생회, 기독교 교수회가 함께 설날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행사였지만 38개국에서 온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전통놀이를 즐겼는데요.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3-4-5 모여 달고나 게임에 열중합니다. 반듯하게 별 모양을 빼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한편에서는 떡반죽을 열심히 주물러 인절미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 중 한복 입기가 단연 인기. 시작 전부터 줄선 이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한복을 골라 입습니다. It's really nice. I feel like a princess when I wear it. I feel really beautiful, so it's so nice. The hanbok is definitely my favorite. That's why I came here first. And I also want to meet new people and make more friends because it's hard sometimes being away from home, but when you meet others who are also away from home, you guys like build a family, so it's nice. 서울대 유학생들은 제기차기, 투어 던지기, 복주머니 만들기 등 한국 전통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앞서 딱지치기를 한 차례 경험해본 유학생 나비나는 월등한 실력으로 딱지판을 제패합니다. It's good. It's amazing. Like we are enjoying. Like everyone is from different country are here gathered, and then we are celebrating. This is also a Korean New Year, so we are so happy to celebrate the Korean New Year. 38개국에서 온 유학생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ISO 국제학생회가 주최하고 서울대 기독교수회와 글로벌 엘림재단이 후원했습니다. 타지에서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역교회도 힘을 합쳐 열린 첫 번째 행사입니다. 우정인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추석인데 유학생들에게는 사실은 갈 데도 없고 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또 이번 기회에 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도 또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번에 행사를 기획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외국인 기숙사에 살고 있는 유학생은 1,400명이 넘습니다. 주최 측은 유학생들이 머무는 대학교가 또 다른 선교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좋은 선교의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외국으로 나가야 했었는데 구정에 외국 사람들, 우리 학생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가지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이나 전하면은 이분들에게 쉼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이 기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이렇게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날 주최 측은 부채춤 난타 공연 등 볼거리와
푸짐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격려 발언을 전한 케냐 대사관 제이서기를 비롯해 교수와 목회자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다른 대학교로도 퍼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이단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이 48억 원 규모의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약 700만 원의 세금만 취소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이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HWPL이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와 증여세 등 약 4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HWPL이 2016년에서 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영위했는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며 2013년에서 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 등으로부터 30억 원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무당국과 HWPL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위원회 전주지방회가 전주은혜교회에서 구원에 비치신 예수님을 주제로 2025 전주지방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는 현대교회가 직면한 이단 문제와 상황을 소개하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이단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이단의 개념과 성도가 미혹되는 이유, 결과와 대처 방안, 문제 등을 성경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예방책과 신앙 수호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고 이단을 더 알고 또 이단의 약점과 또 이단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교회가 돼야 될 점 있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이단의 위험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경각심을 다졌습니다. 한편 2일부터 시작한 이번 사경회는 4일까지 오전 10시 반과 오후 7시 반에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와 사단법인 은구가 업무 협약을 맺고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3일 업무 협약을 맺은 가운데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한 사업에 공동으로 협력합니다. 구티비는 은구의 선한 사역 소식을 보도하며 확장성을 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측은 상호 간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서부지법 불법 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에서 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습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37만 명 이상이 직장 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으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일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는 137만 2,954명으로 전체 퇴직자 10명 중 4명은 원치 않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자는 코로나19 엔데믹 고용 회복세 속에서 감소하다가 내수 위축과 고용 부진 등으로 4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주 1시간에서 17시간이란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250만 명으로 10.2% 증가하며 1980년 이후 최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제기해 오는 10일 변론을 열겠다고 3일 공지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 부산 여객기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화재 발생 일주일째인 3일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경찰과학수사대와 소방 등은 이날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감식은 탑승객과 승무원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한 여객기 뒤편 수화물 선반을 중심으로 진행해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의 증언에 따라 기내 수화물 속 전자기기 등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항철위는 합동감식이 끝나기 전에 섣불리 추측성 원인을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 대상 관세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3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0시 41분 기준 17.4원 상승한 1470.1원에 거래됐으며 코스피는 2.55% 하락한 2453.19로 거래됐습니다. 환율은 147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3주 만에 1470원대를 기록했으며 코스피는 장중 2440선을 내줬습니다. 가상자산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1비트코인 가격은 4%가량 내린 1억 4,7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고강도 불법 이민 단속 시작 이후 첫 한국인 체포 사례가 공개돼 한인 사회가 불안에 빠졌습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간 31일 애틀랜타의 ICE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한국인은 중범죄자이지만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한인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현지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현지 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훈련 중단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 또한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시아 일부 국가가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서비스 이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대만 정부는 딥시크를 이용할 경우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딥시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공무원들에게 딥시크를 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을 묻는 공식 질의서를 딥시크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헨리에테 커켈렌 시장이 손해상 전시를 금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레커 시장이 신청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설치를 막자 시민단체는 일본의 베를린 손해상 철거 로비를 언급하며 일본의 후진적인 세력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상대국의 보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동영상 연설을 통해 대응 조치를 예고했고 중국 역시 보복과 국제법적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원입니다. 입춘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치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강릉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영하 1도, 광주 영하 2도, 부산은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달 들어 강추위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은 물론 다문화 유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며 훈훈함을 전했는데요. 어렵고 힘든 시국이지만 낮은 자를 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